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4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이름부터가 벌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영문과 수준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맞추면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제가 뭐 영문과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때는 그걸 쓰고 어떤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 맞추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세팅을 보세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일치하는 명사를 지워요. 그리고 그 명사가 지웠던 자리가 주어 자리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요. 여기까지는 아마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겁니다. 못 들은 친구들은 꼭 듣고 오세요. 자, 그런데 그 지운 관계대명사 절이 뒷문장에 있던 그 절이 뭘 꾸며줍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일치하는 명사,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걔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어 자리에서 꾸며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자리에서 꾸며주면 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그것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그거 같은 경우 목적격이나 주격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명사. 지금 여기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like the book that you recommended 예요. 나는 네가 추천한 그 책을 나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at you recommended가 뭘 꾸며줍니까? the book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the book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뭐가 다르냐면요. 선행사를 이미 관계대명사가 포함하고 있는데 그 포함한 선행사는 막연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선행사여야 합니다. 아까처럼 뭐 너북, 예를 들면 민수, 이렇게 어떤 딱 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막연한 무언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연한 무언가는 그게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막연한 무언가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을 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그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다 포함해서 딱 만들어 놓은 관계대명사가 뭐다? what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what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선행사를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정해진 사람 또는 사물일 때는 사용을 안 해요. 딱 정해져 있거나 딱 정해진 사람이거나 딱 정해진 사물일 때는 what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요거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 플러스 what은 그냥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다 합쳐서 what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꼼꼼한 친구들이 사실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what쓰라고 what 쓰고 그냥 뭐 주격 쓰라면 주격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what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선행사를 표현하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언제 사용하느냐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무엇 사용할 수 없고 무엇 뭐뭐 한 것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말할 때 쓴다. 즉
앞에 이미 명확한 선행사가 있으면 절대 쓸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 명확한 선행사가 있으면 what으로는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what은요 어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w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사 nothing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nothing이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한 게 what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좀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꿀 수 있네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선행사가 nothing일 때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hat을 합쳐서 what은 nothing, that을 합친 거구나. 요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nothing, that은 what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요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선행사가 nothing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사가 nothing일 때만 that을 쓸 수 있고 nothing, that으로 쓸 수 있는 그 문장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실제 문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I like the book은 선행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가 추천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인데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 동사 like 뒤에 있다는 거는 이 전체가 그럼 목적어 절을 끌고 오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what이 풀었을 때 요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w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nothing 대신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있는 목적어 대신에 사용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그러나 더 포인트는 그럼 막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nothing, that은 물론 그렇진 않죠. that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정해져 있는 위에서 쓰기도 하죠. 그러나 nothing that일 때만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the book that일 때 이거를 그럼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진짜 그런 거 있는 교과서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잘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일치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바꾸고 이 원리를 지금 주격, 수유격, 목적격에서 계속 배웠는데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어거지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I like that thing. 나는 저것을 좋아해. 근데 저거 뭐야? You recommended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추천했어. 근데 네가 무언가 추천한 그것을 나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정해진 거 아니에요. 둘 다 무엇인가요? something이에요. 뭔가라는 말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 더북. 뭐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요런 게 일치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나는 네가 추천한 nothing, 그 무언가를 좋아해. 요렇게 바꿨더니 선행사가 막연한 무엇인가 아닌 nothing이네. 그러면 that으로도 쓸 수 있고 thing이니까 which로도 쓸 수 있잖아요. nothing, which로도 쓸 수 있잖아요.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그거 캐치하셨을 겁니다. 사물 뒤에는 which를 쓸 수 있다. 우리가 주격, 소유격에서 목적격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nothing, which는 그럼 틀립니까? nothing, which도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 아니나 영어에서는 nothing, which도 되지만 that은 다 되다. that이 더 치트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nothing, which라고는 잘 안 쓰고 nothing, that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때 nothing, that이라는 어떤 관계대명사의 어떤 목적절이나 관계대명사 절이 완성됐을 때는 그때는 이거를 굳이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what으로 표현한다. 요거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신 겁니다. 어렵죠. 잘 따라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더 간단하게 설명하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다음 예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He bought a laptop. 그는 노트북 하나를 샀다. I want to know the laptop. 나는 그 랩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랩탑과 더 랩탑이 일치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지금 랩탑과 뒤에 랩탑이 일치하네? 그러면 그 랩탑을 지우고, 이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대수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he bought a laptop. 그는 랩탑을 샀다. 근데 I want to know 랩탑.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 know라는 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인지동사는요, 사물을 목적으로 취할 수 없어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영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어로는 다 되는 말인데 영어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틀린 문장입니다. 이건 대수로 합쳐서 쓸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앞에 보면 나는 지금 랩탑을 하는데 이 랩탑이요, 정해진 랩탑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랩탑 하나를 그는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랑 일치하니까 이걸 지우고 이렇게 대수를 바꿔 쓰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know는 사물을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얘는 왜냐하면 인지동사거든요. 인지동사는 우리 한국말로 나는 노트북을 알기를 원해. 이렇게 표현해도 말이 되지만 그래도 좀 한국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다가 about을 쓰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about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사물, 노트북, 어떤 노트북인지 몰라. 그냥 막연한 노트북 하나를 알기를 원해. 그럼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 노트북은 무엇일까? 노트북은 어디다 쓰는 것일까? 노트북이랑 사물은 뭘까?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I want to know about로 바꾸면 이 that을 쓸 수가 있으나 이렇게 그냥 know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는 것을 막연한 사물을 이렇게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반대로 I want to know the laptop. 이제 정해진 랩탑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는 그 랩탑을 샀어. 그 랩탑을 산 겁니다. 이거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그 랩탑이기 때문에 사물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다는 사물을 사지 뭘 삽니까? 마음을 삽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게 앞에 the 랩탑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혹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 영어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두 가지 표현, about이 들어가면 가능하나 about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때 바로 쓰는 게 바로 더띵 대시고 what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무언가를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He bought. 그는 샀다. 뭘 샀어요?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띵이에요. 그 띵. 그가 산 그 띵이에요. 그가 산 그 띵. 그 띵을, 그죠? 그 띵을 그는 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the thing that으로 표현해야만 맞다.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the thing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런 표현들은 요렇게 쓰고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요 두 가지 예문을 들어줬는데 요거가 조금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더 어려워졌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와 없는 동사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다 해드리면 지금도 뭐 한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맛만 보고 넘어갑시다. 맛만 보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막연한 무언가예요. 정해진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the thing that을 쓰라는 겁니다. He bought the thing that. 막연한 노트북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런 the thing that I want to know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요런 식으로 썼을 때는 뒤에 about을 붙여주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아예 바꿔서
이 I want to know the laptop으로 선행사를 두면 he bought that. 이렇게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아까 같은 경우는 like라는 일반 동사 뒤에서 지금 목적절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주절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What you said surprised everyone.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동사처럼 보이고 이것도 동사처럼 보이나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주부. 주어부예요. 그래서 네가 말한 것은 모두를 놀래켰다.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사용한 겁니까? 네가 말한 것 해가지고 주절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what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도 가능하고요. 여기처럼 목적어 역할도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한번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면 The problem is what you said. 그 문제는 뭐뭐이단데 네가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네가 말한 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가 말한 것이라는 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절이 the problem이라는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이 형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자리에서 지금 왓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놓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목적절, 주절, 보호절, 즉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의 문법적 특징. 일단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왓 자체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두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what은 the thing that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때 선행사는 반드시 the thing이어야 되고 해석할 때는 what이 문장 속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뭐뭐 하는 것. 그죠? 네가 추천한 것. 네가 말한 것. 네가 말한 것. 근데 그게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 보호 자리에 있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요. 자, 뒷문장은 you said 다음 목적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you recommended 다음 목적 없어요. 이렇게 불완전해야만 합니다. 관계대명사 다들 그렇듯이 뒤에 게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이나 정보를 뜻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할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쓰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입니다. 선행사가 내용, 정보, 결과, 물일 때만 사용하고 사람, 사물인 경우에는 절대 what을 쓸 수 없다. 선행사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the thing 대시고 선행사가 the thing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what이 뭐뭐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게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 보호 자리에 있냐 이 정도 구분하는 거. 그리고 what이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시험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만 또 관계대명사 w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틀리고 없어야 된다. 이 정도가 주로 시험에 등장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아무 문장이나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막 바꿔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쓴다? 막연한 무언가. 그 막연한 무언가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thing입니다. 그것만 꾸며줄 때 the thing that을 쓰나 그걸 줄여서 what으로 쓴다. 그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한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도 충분히 다시 듣고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 그 영상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되게 쉽게 표현하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는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써야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잡하시면 다시 듣고 다시 들으시고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스의 잉글리시 바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